자, 지금 커리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고3이 되거나 아니면 재수, N수를 결심한 수험생들이 한참 커리 영상들을 막 보고 있는 때인데, 커리 영상의 목표는 사실 딱 하나야. 내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커리를 따랐을 때 내가 수능 때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나? 사실 이것 때문에 커리 영상들을 체크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쌤이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전에 당연히 올해 수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2025학년도 수능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래서 내가 이 커리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학습하는구나, 그러면 이래서 점수가 나오는구나를 확신을 갖고 따라올 수 있거든. 자, 수능의 특징을 쌤이 간단하게 딱 2가지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교육부 평가원의 브리핑이 있었지. 자,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제 패턴은 일관됐다. 경향은 유지했다. 일단 이 얘기를 언제 똑같이 했는 줄 알아? 24학년도에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까지 수능의 출제 패턴은 당연히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서 25학년도 수능을 미리 봐야 되는 이유가 26학년도 수능을 미리 보는 게 25학년도 수능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일단 쌤이 왜 커리보다 총평을 먼저 찍었겠어? 총평을 반드시 봐야 돼. 총평 영상을 보시면 올해 수능의 경향, 올해의 수능 시험의 특징 알고 들어가는 게 당연히 수능의 첫걸음이 돼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총평을 꼭 체크하고, 쌤이 총평도 당일날 거의 가장 빠르게 찍어서 올렸잖아. 알겠죠? 자, 근데 이제 평가원의 브리핑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실제 시험 봤던 선배들의 반응이야. 얘들 2, 5학년도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고민이 뭔지 그걸 알아야 우리는 그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끝나고 가장 많이 나왔던 반응이 이거였어. 쉽지만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 지문 독해는 할만한데 왜 선택지 판단이 잘 안 되지? 이거야. 연계 작품, 아는 작품, 심지어 100% 연계도 많았죠. 아는 작품인데 왜 답이 안 보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의문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연계 무용론도 있었고 의문사라는 표현들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반응이 왜 나왔는지를 평가원이 발표했어. 평가원이 얘기해 줬어. 이제 평가 뭐라고 했냐? 지문보다 문항과 선지의 변별력을 더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평가원의 출제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하게 되면 정말 안타깝게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은 이래서 생길 수 있어요. 이 평가원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맞닥뜨리기 싫은 공포는 바로 이거거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닌가? 이게 사실 가장 만나면 안 되는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이야. 그래서 쌤은 이 부분을 빨리 깨닫고 처음부터 수능의 방향을 수능의 요구대로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쭉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 고민을 언제까지 하냐면, 정말 안타까운 건 가장 많이 하는 때가 9평 끝나고야. 9평 끝난 다음에 수험생들의 그 고민을 보잖아. 매년 비슷한데 여전히 독해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집중해서 봐야 될 정보가 뭔지 모르겠다. 평가 기준과 무관한 방식으로 공부하고 문제풀이 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진짜 안타깝게 9평 끝나고 합니다. 그럼 너무나 짧은 시간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얘들아, 수능의 방향, 수능의 특징,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설계하고 학습하는 것이 당연히 커리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얘들아, 요 수능의 특징들은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면 논문에 당연히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얘들아, 논문과 단행본들을 보잖아? 그러면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쌤이 나와 있는 모든 단행본과 논문들을 보면서 정리했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자, 이 키워드를 보면은, 자, 핵심을 딱 볼 수 있어요. 일단 내신과 수능의 차이, 여기서부터 방향이 시작되는 거야. 일단 내신식의 학습에 익숙합니다. 여기서 말한 내신은 진짜 내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일단 내신은 내신의 의도가 있고요. 쌤이 말한 내신은 내신식 수능 공부를 말하는 거야. 일단 내신의 특징은 하나를 배우면 이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이 바로 내신이지. 근데 여전히, 자,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자라고 하면 수능 기출을 내신처럼 공부해. 하나의 지문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분석적으로 이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초점 맞추고 끝나지.
사실 더 큰 문제는 문학이야. 얘들아, 작품. 여전히 EBS 공부할 때 100차시 강의를 다 듣고 문학 작품 하나씩 다 이해하고 그리고 연계 무용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건 내신식의 학습인 거야. 내가 수능 기출을 공부하고 수능의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학습의 방향이 내신식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나오기가 어렵겠지. 그렇다면 수능의 키워드는 뭐냐면 적용하는 시험이에요. 적용, 심지어 예측이란 말을 써. 적용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 기출을 왜 공부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이 하나를 통해 다음 기출에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적용이지. 오늘 배우면 내일 나와야 돼. 이게 적용이지. 그러니까 내용 이해로 끝나면 적용이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얘들 수능은 적용하고 심지어 예측도 가능하죠. 왜냐면 매번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 이 작품, 이 작품, 인문, 지문, 군을 관통하는 이 명확한 기준과 패턴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수능의 시험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왜 패턴을 강조하는지 알겠지? 이게 수능 그 자체이기 때문이야. 심지어는 논문엔 이러한 키워드가 써 있어. 얘들아, 지문이라 하지 않아. 지문군이라는 표현을 써. 얘들아, 지문군. 말 그대로 하나의 지문으로는 수능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의 지문은 적용할 거리를 말할 수가 없잖아. 이 하나와 두 개, 세 개 이걸 관통했을 때 적용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지문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능이라는 거야. 얘들아, 선지. 선지도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선지의 자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선지의 자격이란 말 들어봤어?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쌤 강의에서는 강력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쌤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패턴과 선지 이걸 중심으로 하는 강조하거든. 얘들아, 선택지의 자격. 선지의 자격이란 말은 평가원이 쓴 말이야. 평가원의 논문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수능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선지는 자격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 무슨 말이겠어? 선지는 랜덤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선택지를 관통하는 이 명확한 규칙, 자격 있는 정보들 이거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학습하는 게 그게 수능이야. 그래서 수능은 적용이 가능하고 체화가 가능한 시험이야. 왜냐면 같은 걸 반복할 때 우리는 체화가 되거든. 이게 수능입니다. 쌤의 커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패턴을 학습하는 강좌, 선지를 학습하는 강좌. 그래서 쌤의 강좌는 패턴과 선지 중심의 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수능은 독해 해석의 방향을 설정하고 출제하기 때문에 일관된 패턴과 자격 있는 선지의 정보, 선지 판단을 중심으로 학습했을 때 가장 실전적인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쌤이 늘 학생들의 후기를 많이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는 이제 2, 4학년도 합격했던 학생이야.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도 뭘 고민을 많이 하냐면 문학에서 모호함과 명확하지 못하다는 생각, 감으로 문제를 푼다는 걸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도 늘 고민하고 있다는 거야. 왜냐? 이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문학에서 어떤 부분들이 출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패턴, 이게 잡히지 않을 때는 감으로 풀게 되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찝찝하게 풀게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만 그게 점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한 거야. 논리적인 근거, 무엇을 낼 것인가 확신을 가지고 풀기 위해서는 수능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패턴과 자격 있는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기본적으로 어떤 지문이든 평가원 기출을 학습할 때와 유사한 느낌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적용이거든. 내가 늘 하던 대로 지문의 내용은 바뀌고 새로운 작품들이 나와도 동일하게 접근하는 거. 이게 적용이죠. 이게 수능 시험의 핵심이라는 거야. 자,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알고 있는 걸 써먹지? 이게 실전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실전성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쌤의 강의를 듣고 해설 강의에서 가장 많은 감동을 받더라고. 6평, 9평 해설 쌤이 다 올려놨잖아요. 수능 해설도 쌤이 12월에 바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딱 보면 이래서 실전에선 이렇게 사고하는 게 이게 점수를 낼 수 있구나. 이거를 해설 강의에서 학생들이 가장 확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도 해설 강의 쌤이 늘 미래적이라고 쌤이 얘기를 해.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내일 적용할 수 있는 거. 6평 해설도 다시 봤던 걸 다시 재탕하는 게 아니라 6평을 통해 나오지 않은 9평을 예측할 수 있다. 9평을 통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 그게 적용의 수능의 시험이다. 이렇게 쌤은 해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해설 강의도 꼭 봐줘야 돼.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노력하는 만큼 다 정말 점수로 얻어갈 수 있잖아. 그치? 자,
특히 이제 쌤의 커리의 핵심은 따라서 최근 수능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 패턴과 선지를 학습하는 강좌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올렸던 커리 영상 대비 한 10종 이상의 더 다양하고 강화된 커리들을 쌤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쌤을 따라오면 쌤이 반드시 점수로 만들어 줄 수 있게 함께 노력할게. 자, 그래서 쌤의 커리를 한번 쭉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봄봄이라고 했을 때 쌤의 시그니처 커리기도 하고 바로 개념을 학습하는 강좌야. 잠깐. 이때 개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 있지. 뭔가 개념은 이런 걸 배우겠자는 그 일반론. 그게 아닐 거야. 쌤의 개념 강좌가 왜 시그니처냐면 쉬워서 개념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해서 개념이야. 당연히 우리가 봄봄에서 다룰 내용들은 그동안의 정보 중심의 사고에서 바로 평가하는 패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문학, 지문, 작품을 관통하는 명확한 패턴, 해석의 방법론을 학습할 거야. 물론 개념들을 다 다룰 겁니다. 다만 이 개념이 평가원의 패턴과 연결되지 않은 개념은 다 죽은 개념이야. 예를 들어 문학을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강호시가를 공부해야지 면항정가를 열심히 공부해. 그 면항정가를 알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능 때 나오겠어? 안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작품 하나를 안다를 나열해서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공부해도 관통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 자연물. 이게 강호시가 출제 포인트 1순위예요. 그럼 독해할 때 자연물에 집중해야 돼. 왜냐? 자연물의 기능도 총 3가지가 있어. 이거 가장 기본 개념이라 이거 봄봄에서 다루는 개념이야. 자연물의 기능 3가지. 그렇다면 이때 자연물은 잠깐만 유배시가니까 이때 자연물은 객관적 상관물. 사회 비판 가사야? 이때 자연물은 은유. 비판의 대상. 우회적인 표현. 이런 개념들을 다 독해의 방향, 패턴과 연결해서 공부했을 때 이게 살아있는 실전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봄봄은 문학, 독서, 엄매, 화작 다 마찬가지. 독서는 주제별 패턴, 문학은 갈래별 패턴. 엄매와 화작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엄매는 개념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이 절반이야. 나머지 절반은 문제풀이 전략이에요. 화작은 거의 100%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쌤의 선택 과목은 후기들을 쭉 보며 알지만 하나의 그냥 개념들을 학습하고 끝나는 이런 게 아니라 화작도 뭐 의미가 있나?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걸 OT나 후기만 봐도 알 거야. 그래서 화작도 100% 전략 중심으로 평가원의 요구 조건대로, 의도대로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패턴을 말하는 거야. 적용의 패턴. 그런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이제 봄봄 강좌고 가장 눈에 띄는 건 표지가 싹 바뀌었다는 거. 별빛이 내린다.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쌤이 작년에 많이 성찰하고 눈물을 머금고 학생들이 다들 쌤 강의 좋은데 교재, 표지 개구려 이런 것들을 쌤이 반영해서 올해 디자인 전면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쌤이 봐도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올해 좀 더 예쁘게 공부하자고. 자, 표지도 바꿨고요. 자, 핵심은 정보 중심의 내신식의 학습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평가원의 패턴을 공식처럼 명확하게 학습한다. 이게 봄봄의 특징이야. 더 자세한 내용들은 OT에서 얘들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독서 봄봄 수강 후기였는데 2, 4학년도 합격 선배였습니다. 아직 2호 합격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도 4등급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등급 올려서 하나의 수학적 공식이 다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만큼 명확한 패턴들을 많은 수험생들이 배우고 나면 적용이 분명히 가능한 점수를 반드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쌤을 믿고 따라오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커리가 이제 별에는 밤 심화 커리입니다. 일단 별에는 밤은 쌤이 패턴 심화 이렇게 이제 정리해놨는데 지문군의 패턴, 작품군의 패턴을 다루는 게 봄봄이야.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독해한 방향들이 선택지와 딱 맞아야 돼요. 그 연결을 학습하는 게 바로 별에는 밤 선지 개념 심화 강좌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 여기까지 오고 나면 이제 지문군의 패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정확하게 방법론을 알았어.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기에 함께 나오는 강좌가 선지 강화 강좌야. 일단 선지 강화. 작년에 쌤이 파이널 때 선지 강화를 하면서 약간의 안타까움 느꼈던 게 학생들이 이걸 좀 더 먼저 알았더라면 이걸 체화하고 준비하고 탄탄하게 만들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래서 쭉 당겨왔습니다. 선지 강화는 6평 대비 강좌고요. 선택지의 모든 것을 다 학습하는 강좌야. 그래서 평가원이 말하는 선택지의 자격 있는 정보. 이게 패턴과 어떤 결합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오로지 선지만을 위한 강좌니까 선지군의 패턴 공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지 정오를 판단하는 방법론을 학습하는
강조합니다. 혹시 선지 장인 김잼마 애들 들어봤어? 쌤이 런칭 첫 회부터 정말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어떤 뭐랄까 눈총들? 그러니까 다들 지문독해 강조하는데 김잼마 왜 선지 강조함? 이 말이 쌤이 런칭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해 평가원의 발표에서 왜냐면 그 해에 바뀌었거든, 교육과정이. 그때 평가원의 발표에 이제 지문의 장벽은 줄이고 선지의 장벽을 높인다라고 발표합니다. 사실 그 발표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쌤이 분석하고 논문을 통해서 쌤은 선지를 강조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부분들을 아주 집약한 우리 강좌의 핵심 꽃이 우리 선지 강좌이기 때문에 쌤이 이 선지 강좌를 통해서 선지 장인으로 같이 만들어줄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별에는 밤과 선지 강화를 학습하고 나면 이제는 패턴과 좀 더 심화된 패턴과 선택지 판단이 딱 결합되면서 우리가 6평을 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6평이 끝나기 전에 EBS가 나오죠. 얘들 EBS 강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쌤이 말했잖아. EBS 강좌라고 해서 내신식으로 학습을 EBS 작품들을 다 안다? 그건 수능이 아니야. 얘들 그거는 작품을 공부하는 거지 그건 수능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수능 작품 마찬가지요. 그렇다면 듄을 학습하는 방식은 당연히 적용하고 관통되는 패턴과 선지 판단 방법을 학습하는 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EBS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쌤이 이름을 듄스트라다무스라고 지은 이유는 예언이죠. 이 하나를 통해 수능 때 이렇게 나올 거야. 혹은 이 작품과 비연계가 엮이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나의 작품에 국한되지 않게 이 작품도 기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방법론을 학습하는 강좌가 듄 강좌입니다. 듄 강좌는 각각의 수특, 수완, 고전, 현대, 그리고 수완은 한 권, 이렇게 총 3권인데 놀랍게도 차시는 딱 10차시씩이야. 왜냐? 관통한 기준을 묶어서 다루기 때문에 역시 지문군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수능적으로, 가장 실전적으로 단순 정보를 나열하는 학습에서 연계 미래적 적용으로 쌤이 듄을 학습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업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6평이 끝나고 나면 6평의 경향을 바로 반영해서 이제는 문제풀이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자, 10일 만에 끝내기 시리즈가 학생들에게 굉장한 호평을 받았었어요. 일단은 10일 만에 끝내기 시리즈 올해는 독서 강화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총 갈래별로 4권, 독서도 주제별로 2권. 그래서 강화인 만큼 실전적인 문풀 전략을 좀 더 핵심적으로 집중적 학습하는 강좌가 문학 강화, 독서 강화 강좌야. 그래서 6평의 경향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 경향은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이 6 수능에 6평만의 구체성이 있을 거거든. 그 구체성을 또 담아내서 우리가 강의에서 이 경향의 트렌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방향성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자. 그래서 문풀 전략을 우리가 강화 시리즈에서 다 다룰 거니까 오히려 갈래별이라서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문풀 전략은 이쪽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평이 지나고 나면 진정코 파이널이 오죠. 들어봤나? 5일 만에 끝내기. 파이널 5일 완성. 이 강좌는 사실 5일 완성이라는 게 굉장히 모험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 어떻게 5일 만에 끝내? 자, 근데 문학 패턴, 독서 패턴 강좌입니다. 5일 만에 쌤은 등급을 올리는 강좌라고 확신할 수 있어. 왜냐면 쌤의 방향대로 학생들이 따라왔을 때 후기들을 보면 진짜 학생들이 이런 반응이 가장 많았어. 내가 10개월 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오차시 안에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학생들이 정보가 없어서 점수가 안 나왔던 게 아니거든. 정보가 많은데 이걸 관통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막판 파이널 5일 완성은 학생들이 커리를 따라왔던 학생들도 마지막에 압축 정리하고 마지막에 실전적으로 행동 강령을 아주 명확하게 학습하는 강좌가 5일 완성이야. 수능 직전에 가장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압축 파이널 강좌니까 막판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까지 수능의 커리어 하이까지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의 연간 커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패턴과 선지를 강조하는 강좌이면서 이감 연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얘들 이감 연감 모의고사 해설은 이미 12월에 이제 오픈해서 10회 완성 강좌예요. 이감 모고 해설도 마찬가지. 쌤은 이감 모고 미래적 해설이라고 해. 그리고 평가원을 다룰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감 모고를 통해 실전 감각을 10회 동안 끌어올리는 그래서 실제 이감 해설의 그 후기들도 보면 학생들이 바로 실전 감각을 앞부분부터
모의고사를 반복해 나가면서 실전 감각이 끝까지 탄탄하게 체화되는 이유는 패턴과 선지의 자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습하는 실전 모의고사가 강조하기 때문에, 엄매와 화작도 사실은 그 문제풀이에 대한 요구가 많았어요. 근데 쌤이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여기 이감 모고 해설에서 선택 과목 문제풀이까지 10번, 총 10번에 걸쳐서 방법론과 전략들을 여기서도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거니까 충분한 사설 모고 훈련이 여기서 기출과 동일하게 완성할 수 있어. 그래서 이감 모고도 그렇게 OT를 통해 또 자세한 영상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니까, 자, 지금 내가 생각하고 그 노력, 열정만큼 점수 반드시 만들어 보도록 하자. 너는 이제 내년에 청춘을 위해서 1년을 조금 참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견딜 거지. 쌤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1년의 시간 자체가 쌤에겐 청춘이야. 자, 그렇다면 이 1년의 시간 우리 둘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그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점수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함께, 쌤이 조금 잔소리해도 되지? 청춘 그 자체니까 잔소리 좀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점수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 나가보도록 하자. 그러면 쌤과는 강의에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